미공군 기술이전 요청. 한국 단칼 거절. KF-21 국산인데 또 미국 통제받았다. 결국 한국형 엔진 교체 비행, 대성공. 방위사업청의 첨단 항공엔진 관련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사청의 로드맵에 맞춰 향후 개발 시점과 종류, 업체 간 협력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9일 방사청에 따르면 항공엔진 로드맵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술 수준, 과제 방향, 미확보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2030년대 초까지 15,000파운드 LPF 급 출력의 항공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26년 양산에 돌입할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4 F414에서 400엔진과 대등한 수준이다. 출력은 비슷하더라도 연료 소모율이 10-15% 향상된 엔진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의 구현을 국내 기술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6세대 전투기는 기체 자체의 성능 개량뿐만 아니라 1대의 유인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며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방산업계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략적인 목표만 제시돼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통과하면 향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사업 승인 및 예산 반영 등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해외 선도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체계종합을 어떤 업체가 맡게 될 것인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체계종합업체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시험, 통합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발주처와도 직접 소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K2 전차는 현대로템 49,95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600 3.31%.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은 LIG 넥스원 212,0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9,500 4.69%. 이 체계종합업체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1만여 대의 엔진 라이선스 생산 경력을 갖췄다.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엔진 전반에 걸친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했다. 가스터빈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항공엔진과 작동 원리 구조가 유사하다. 두 회사는 개발 논의 초기에는 각각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측의 설득으로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도 결국 한 업체가 체계종합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는 부품 등을 생산하며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 사태, 가능성 있어? 전방위 수사 필요. 지난 12월 3일 날 21시쯤 정보사 요원 38명이 정보사에 모여서 실제 성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비원 문석으로 이송하라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공개를 했었는데 정대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었다고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제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2중, 3중 크로스 체크 후에 진실이 맞겠다 하는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제보를 받아서 크로스 체크한 내용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체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찰이 이번 사태에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를 했고 수첩에는 계엄군 배치 계획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납치 명단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명단 30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도 있었던 건가요? 제가 제보받기로 11월 17일 이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모 대령하고 이렇게 알려졌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제보였고요. 실제 30명의 명단은 12월 3일 날 22시 30분이 넘어서 이제 불러졌습니다. 개인들이 다 받아 적었는데 그 다음 날 상황이 해제되면서 그 적은 걸 다 회수해서 실제 그 명단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서 그러한 명단과 서버를 어떻게 탈취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른 명단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명확히 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엄 선포 후 당일에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균 전 대령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합동수사본부도 구성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해당 임무에 동원됐던 요원들을 상대로 회유가 이루어지는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정보사령관,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실제 대령 2명에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 정도만 앞으로 밝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령급 참가자들이 소령이나 부사관 참가자들을 맨투맨으로 하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밝혀진 공개된 내용 정도로만 밝히라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령뿐만 아니라 중령급들도 빨리 구속해서 수사를 해서 이런 은폐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증교사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 타격이나 경고사격 또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혹시 더 있습니까? 지금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해서 실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많은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북풍몰이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내에서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의 음모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도균 전 사령관은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소요 사태도 일으키려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비상계엄이 사실 대의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아주 평온한 밤이었고 이런 때 비상계엄은 조건이 되지 않죠. 그러면 사후에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서 소요라든가 또는 유인 납치, 암살 등등 이런 것들을 획책해서 혼란을 야기하려는 음모나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제보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에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도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사실상 계엄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보시나요? 실제 계엄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은 작년 11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임명하면서부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임명되고 나서 올 3월에 한미연합훈련 할 때 2주에 걸쳐서 충성 8천이라는 비상계엄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매년 연합훈련이 있는데 1박 2일밖에 안 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고 내용도 보강을 하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방첩사 요원들을 철저히 훈련시킨 거 아닌가 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준비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은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원식 위장이 어제까지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11명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더 달라면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출범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국정조사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생각하에 특위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안규백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저도 그 위원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명 명단은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빨리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원하고요. 이러한 것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 일벌백계 해야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빨리 여기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야당만으로라도 빨리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